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니 피의자 이종섭이 대사로 부임한 호주에서 교민들이 대사관 앞에 쫓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교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사가 교민들한테 배척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스캔들 보따리를 안고 대사로 부임했다면서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정해야 할 수사를 비틀고 방해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벌 줄 사람은 상 주고 상 받아야 할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는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러면 이체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체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마자 이체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 최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좋아하시는 생참치 물량이 부족해서 방송 중에 다 완판이 돼버렸죠.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어제 또 참치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발빠른 정어리몰이 긴급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참치가 아니라 사람보다 더 큰 150kg짜리래요. 제주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워낙 커가지고 지게차로 옮기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큰 놈이라 한 700세트 정도 준비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오늘 완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품을 이렇게 오늘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참치배가 들어왔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생참치. 서두르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체 양명주 지금 운동 벌이고 있는데 이은주님, 이체 양명주 근원지가 정어리TV고 이체 양명주 운동 8화 우리 대장님이신 백운기 앵커입니다. 우리 정어리원들이 역사의 정중앙에서 외친 이체 양명주가 전국 방방곡곡 메아리치며 총선 압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체 양명주 원조의 자부심으로 더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잊지 말자 이체 양명주 글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작권 따지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잊지 말자 이체 양명주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어리원들은 우리가 이 운동 시작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이체 양명주 반드시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세워졌을 때 내가 그 운동 시작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몇몇 분들 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보스 형님 TV께서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정기 후원 멤버십 5분한테 멤버십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스 형님 TV한테 멤버십 선물 받으신 해피바이러스님, 유상중님, 기지개님, 룰루님, 루피님 축하드립니다.
보수형님 TV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보수형님 TV가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주셨어요. 민주당 9호 정권 심판, 국진당 9호 합니다를 합하면 정권 심판합니다.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드래곤씨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지금 미국에 계시죠? 미국 동부 밤 10시가 다 됐네요. 조금 시청하다가 잠자고 내일 새벽에 수술 받으러 갈게요. 내일 새벽에 2차 암 수술 12시간 받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출근 도장 못 찍겠네요. 카페지기님. 아무튼 열심히 해서 총선에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셨는데 예, 암 수술 받으시는군요. 12시간이나. 예,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드래곤씨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환님, 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피의자 이정섭 호주 간 거 가지고 정말 참담해하는 우리 재외 국민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또 세계 각국에서 정어리 TV 백운계 정치 1번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지요.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네.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기현 전 비서관은 이번에 민주당 고양병 네. 후보로 공천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본인 소개 잠깐 하시죠. 네, 저는 이기현이고요. 김근태 의원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고 민주당에서 20년간 당직자로 일했습니다. 조직국장, 총무국장, 국제국장 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일산에서 고양병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주민들과 손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이채양 명주 잘 아시죠? 네. 하여튼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채양 명주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리멤버 디퓨저 네네. 제가 이따 가실 때 하나 선물해 드릴 테니까 네네. 그거 가지고 많이 향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오늘 부승찬 후보 나오시니까 글들이 몇 개 올라왔어요. 성진희님, 부승찬 후보님 지금 한창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동찬님, 부승찬님 유세하셔야지요. 그렇게 걱정이 돼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답글을 올렸습니다. 정치 1번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선거운동 효과가 좋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우리가 좀 못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줘야 합니다. 멋지게 잘 싸워서 입성해서 또 나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승찬 후보님? 예, 늘 정치 1번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수지구민들 그리고 정치 1번지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용인시 병에서 후보로 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연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예, 다음 주까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고 있는 운동화가 벌써 뒤축이 달아졌던데 예. 내가 형편이 되면 운동화를 하나 사드릴 텐데 제가 형편이 사겠습니다. 덜 되니까 내가 선크림 하나 선물해 줄게요. 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까맣게 보니까 우리 이기현 후보는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탔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예. 자,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후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현 비서관님은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후보가 되셔가지고 뵙는데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선도 2번이나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번 뵈니까요. 친척처럼 가까워 느껴집니다. 네. 예. 자, 이제 이 내용부터 다뤄보죠. 피의자 이종섭 호주에 부임했습니다. 대사관에 쑥 들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 MBC 기자가 거기까지 따라갔지요. 그런데 뭐 만나지도 않고 그 부끄럽지 않은가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선대위원장 총괄은 한동훈 위원장이 맡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표 나왔다가 용산에서 한마디에서 줄줄이 물러났던 사람들이 또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벨도 없나? 뭐 나경원, 안철수 같이 선대위원장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쪽 당 일이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뭐 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납득할 조치가 뭡니까? 즉각 돌아와야죠. 임명 철회 취소해야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받고 깨끗하게 되면 그때 떠나면 되죠. 깨끗하게 될 리도 없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마음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보내려다가 보니까 출국금지 된 게 들통이 났어요. 알고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 동네는 뭘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몰라서 그랬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랬더니 야 출국금지 그 문제돼? 빨리 그거 풀어. 공수처가 불렀어요? 한 4시간 조사했나요? 하는 척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조사했다고? 오케이 그럼 풀어줘. 그렇게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건요 나라를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라고 권력 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외국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호주 공영방송 ABC에서 뭐라고 보도합니까? 스캔들 백이지라고 그래요. 주문 보따리를 들고 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우리 교민들이요 가만히 안 있죠. 호주 대사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빨리 돌아가라 존말할 때.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호주 대사 웬 말이냐? 도주 대사 구속하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기현 후보께서 청와대 민정에 계셨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이제 검증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경우에 이제는 검증을 아예 용산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니까. 네. 근데 법무부는 또 출입국 그것도 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면서 출국 금지를 몰랐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인사검증을 할 때 가장 먼저 본인들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이 형이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 세무정보들을 동의받고 그리고 검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본인들이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검증도 하고 출입국 관리도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분명히 걸려있는 출국 금지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건 일을 하지 않는 법무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호주 대사는 김완중 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외교부 기조실장을 하셨고요. 외교부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특히 영상무에 특화되어서 LA 총영사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성과를 내셨던 존경받는 외교관입니다. 그분이 가신 지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보통 대사들을 부임하면 3년 정도를 보장해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이사를 하고 모든 짐을 옮기고 뭐 가까운 일본도 아니고 먼 호주까지 가시기 때문에 본인의 그 생활의 근거지를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서 이제 가진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업무 파악하고 일할 만한 때 아닙니까? 할 만한 분을 강제로 한국으로 다시 소환시켜서 이제 뭐 임기를 끝내는 것이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을 피의자 신분인 분을 지금 대사로 보낸 것입니다. 이건 호주 국민들이 호주에 계신 우리 재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분노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봐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가지고 있었던 인사 툴을 깬 것입니다. 왜 급해서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급한 것이죠. 4강 대사는 보낼 만한 사람은 아니고 특히 호주 대사는 장관급이 갈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1급 내지는 차관급 정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1년 반밖에 안 된 외교부에 아주 영사무에서 성과를 보였던 대사님 부임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을 강제로 귀임시키고 그리고 피의자이신 분을 검증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정말 이건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기본 틀인 인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가 다 알지요. 부승찬 네. 후보 본인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한 2년 돼가니까 그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겠어요. 아주 불성실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입 험하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받고 야 그게 말이 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다고 지금 증언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순간 위법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 본인 잘못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정말 많이 봤죠. 많이 봤고 손준성 검사장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고발사주 건으로 해서 2022년도니까 거기서 이제 2023년도에 피의자를 이제 고검장까지 승진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병호 보시면 알겠지만 예.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을 이제 피의자잖아요.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에 있어서 본인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권력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됐건 뭐가 됐건 관계없다. 모든 툴을 깨는 거거든요. 모든 툴을 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방 방어막을 좀 구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최수근 상병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어벽을 치기 위한 제2전선으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데 경북 영주인가요? 영주 네, 맞나요? 영주공화. 예, 거기 단수 공천을 줬잖아요. 이분도 피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신범철 이제 천안갑에 이제 또 단수 공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용인시 병에 또 고석 후보 고등군사법원장 했던 고석 후보 또 이제 방어막 최수근 상병 사건의 방어막으로서 여기 단수 공천 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군 내부에서도 박진희 이종섭 장관 군사 그 비서실장 군사보좌관이라고 하는데요. 투스타로 진급시키고 그때 당시에 김계환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한 임기훈 삼성 장군으로 진급시켜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국방 그 대학교로 보내서 이제 거기 교장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절차가 있나? 법이 있나? 그들이 얘기하는 공정은 뭔가? 결국은 저도 피의자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스카우트 해서 쓸 만한 인재가 돼버리는 꼴이 되니까 스스로 창피하더라고요. 네, 창피하고 이제 저도 피의자 입장에서 피고인 신분에서 봤을 때는 저기는 뭐 가면 어떤 자리든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승찬 대변인 국방부 계실 때 이종섭은 그때는 뭐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역하고? 네, 전역하고 민간인. 혹시 신분. 그러면 군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들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달아나는 거 보고 또 뭐 하는 거 보고 이런 걸 보면은 군인 정신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어땠대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은 약간 작전통이고요. 그 지금 장관? 작전통이고 그쪽에 군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종섭이?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국방부 장관.
신장관, 붕짜자. 붕짜자. 예. 예. 그래서 신원식 장관은 약간 그런 평이 있었고 이종섭 장관은 정책만 했어요. 뭐 외국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정책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진 못했는데 그래도 삼성장군까지는 갔었고요. 결단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인간적으로 좋다. 그 얘기는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 달리 표현하면 소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사람은 좋은데 무능한. 예. 그런 평가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써먹기 좋은. 써먹기에 아주 최적화된 까라면 까고. 최적화된 인물이 아마 이종섭 장관이 아닐까. 예,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수처 수사 4시간 받고 호주에 가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특히 이제 장관까지 하신 분들은 가면 커피 한 잔 주고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죠. 1시간 정도 인사하고 1시간 후에 조서 시작해서 1시간 조서 받고 나면 그 자기가 쓴 조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 4시간 조사 받았다면 실제로 1시간밖에 조사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조사만 끝내고 이제 결국 출금지를 풀어주는 것인데 가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고 하는데 대사가 부르면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대사는 자기 지역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주 대사가 뉴질랜드만 가려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명절에 가끔 못 옵니다. 대통령이 공관장회의를 수집할 때 그때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서 뭐 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공수처에서 내일 오세요 한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협조는 말인 것이지 실제는 도피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죠. 아니 그리고 지금 대사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게 자국민 보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호주 교민들이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구교용 기자님 이건 진짜 나라 망신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국내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거든요. 호주의 공영 언론인 ABC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아닙니까? 그 언론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우리 호주 대사의 도피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단 국내 이슈가 아니고 국제적 이슈로 발전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내 언론 기자가 MBC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 앞에서 뻗치기라는 걸 소위 합니다. 기다립니다. 대사님 외쳐요. 그 차량을 타고 또 도주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런 종섭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도망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이 자칫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2의 명품백 스캔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호주 언론도 백이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명품백 스캔들과 일치합니다. 그때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여당 안에서도 쓴소리를 했다가 사실은 가격을 당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조차도 라디오에 나와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선거 한 달 전에 왜 이런 일을 없어도 될 일을 벌이냐. 돌아오게 하고 처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해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공천 가지고 조금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지고 그럴 때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니 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니 막 이러니까 이제 뭐 대충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 하나가 있고 둘째는 이렇게 급하게라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뭐 그런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것 아닌가. 이자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워낙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항상 평생 검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딱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 기소가 될 사안인가 아닌가를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은 분명히 이제 법률을 어기고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이종섭 장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종섭 장관이
지금 호주에서 이렇게 도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국내 재외동포들의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면 외교적 큰 결례입니다. 사실은 호주에서 보면 이정수 장관이 오면 아그레망 시임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기도 마치 제대로 하지 않은 1년 3개월 전에 시임장을 제정했는데 또 시임장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고요.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지 뭔가가 급박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불러드려야죠. 국민들은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덕수 총리 참 오래 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질긴데 한번 들어보죠 얘기를.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해야 되는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대사로 나갔다고 안 들어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 들어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부승찬 대변인. 예, 이게 참 아까 잠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후자라고 봐요. 후자. 예, 안 이제 보내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 급박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좀 오버랩이 되는데요. 지금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을 보시면 밑에 라인들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통화 기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소된 사람들이나 피의자들은 뭐냐면 권력이냐 생존이냐를 선택할 때 본인의 안위를 선택하게 됐고 이게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 구속 수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위에서 시켜서 한 것 같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위에서 시켜서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 올감했거든요.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밑에서는 이미 밝혀질 대로 다 밝혀지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은 이종섭으로 모든 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밑에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선택할 거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결국은 지시를 내려서 한 건데 우리는 지금 상명하복의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장관의 지시다. 이런 자기 삶을 도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뭐냐? 본인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자기의 출구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도피밖에 시킬 게 없는 거예요. 최대한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 개헌문건과 관련돼서 5년간 미국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들어와서 받은 게 뭡니까? 무혐의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또 다른 이슈로 덮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게 되고 이러면 이게 다 묻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이종섭의 입을 봉하자. 국내에 있어서는 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아까 우리 이기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해외 대사.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교영 기자 혹시 1도 2부 3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의자들에게 교범처럼 내려오는 말입니다. 1도 2부 3백. 뭐냐 첫 번째로는 도망가라. 그거 안 되면은 그 부인해라. 조사받을 때 그게 더 안 되면 백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도피의 전범을 보여준 것이고 아까 이제 부승찬 후보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서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 탄핵 문건을 개헌 문건을 만든 거 아니고 중대 범죄인데 그런 부분들이 수사화 되자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뀐 다음에 들어왔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몰래 도망가도 이렇게 오래 시간 버티면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나가면 시간이 지나서 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도 설명할 때 이제 공수처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어쨌든 간에 출금지를 했던 것이고 피의자를 입건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 지금 중대한 일이 또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2명의 후보가 추천이 돼 있어요. 오동훈 변호사, 이명순 변호사. 물론 여당 추천이긴 하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과거 초대 공수처장 임명할 때랑 달라요.
원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렇게 추천한 이틀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10여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누가 되는지를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 예. 이런 조언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역사가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검찰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조작하고 비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다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나요? 자,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 5.18의 북한군 개입 꺼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재검토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공천 유지했지요. 바로 그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때만 되면 뭐 5.18 정신을 잇겠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가 또 이때다 싶으면은 5.18은 북한군 소행이니 어떠니 이런 소리를 짓거려 댑니다. 그래도 막 그땐 또 시끄러웠다가 나중에 또 지나가면 다 묻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집단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친일 발언. 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성일정 의원이 이 또 히로부면의 인재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안중근 의사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조수연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해요. 야, 아니 왜 이 당에는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죠. 아, 그래픽입니까? 예.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인구의 50% 남짓한 일반 백성들만 세금과 군포, 부역을 도맡았으니 고생스러워 어찌 살았겠냐. 아이고 그래요. 구교영 기자님. 네. 이번에 대전 서구 갑에 국민의힘 동천받았죠? 네.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더 전에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게 자꾸 총선이 한일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일정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유학 칭송 발언이라든가 이 조수연 후보의 그 조선 대한제국 시대보다는 실제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국민들을 저 먹고 살기 풍족하게 해줬다. 이게 어떤 사관이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사상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당의 후보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 기이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얘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글을 올렸다는 것은 기본적인 필터링 역할조차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건 상관없이 공직자 후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국사 공부 안 하나요? 원래 사실 볼 때 1차에 국사 과목이 있지 않나요? 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러나요? 근데 또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조선 만국 당시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향이 조선은 생선이었다.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걸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느냐. 생선 같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될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권력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 특히 검사, 그리고 경찰, 그리고 국정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법기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공무원들이 시험만 봐서 이 점수를 가지고 공직에 임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임용된 이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공직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고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공부 틀 이상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승찬 대변인 계시지만 군 고위직 인사들하고 가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식사를 해보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육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사관학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좀 가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다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안 보십니까? 숫자를 농담을 하면
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을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시사 문제나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검사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런 글도 썼어요. 만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에게 있다. 이완용이라고 한다면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이걸 이제 또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 위정자들이 잘해야 되고 조선이 멸망한 원인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그랬어요. 꼭 사고치고 나중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 부승차 대변인. 검사들은 저래요? 글쎄 뭐 검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경직된 집단을 보면 결국은 군하고 검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기현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군과 검찰이 상당히 경직되다 보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리더에 따라서 이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출신이 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친일 아닙니까? 친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과 검찰이 그런 식으로 뭐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화를 공식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이 지금 상황도 그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까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요? 그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본 가서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제 시대가 조선보다는 나았지 않냐? 이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공천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정사. 또 히로부미 잘 키운 인재다. 이런 사람도 공천을 해요. 5.18 북한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 공천했습니다. 도태우. 말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더니 뭘 하느니 열심히 얘기해놓고는 돌아서자 말자 그런 소리 한 사람들 공천해놓고 국민들이 문제 삼아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을 무서워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거예요.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이건 방구입니다. 정영환 위원장 도태우 그대로 공천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봅시다. 추가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정말 저는 저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구교영 기자. 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게 그냥 실수가 딱 끝나버리면 그걸 국민의힘의 입장인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정식 회의 절차까지 거치고 나서 그대로 결정을 하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냐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뭐 그럼 한동훈이 그거는
공관위원장 얘기고 당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지금 보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정치를 안 해본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치공학적 발상을 하다가 지금 큰 화를 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도태우 후보를 이렇게 망언을 했다고 과거에 망언을 내보내면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아까 얘기했던 조수현 후보라든가 제2, 제3의 도태우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면 페이스가 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공학적인 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태우 후보는 단수로 준 사람도 아니고 경선이라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천을 유지한다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또 이면에 또 뭐가 있냐. 아스팔트 우파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태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태우 날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사인식들이 단면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광장에서 일부 많이 봤던 부분들입니다. 바로 태극기 세력들의 역사인식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두려워하는 이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왜곡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짓을 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고 그걸 또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스팔트 어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갔는데요. 거기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와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번 선거가 중요한데요. 저는 문제는 진보 같아요. 보수는 안 변해요. 진보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정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치에 관심이 더 적을 것 같고 많이 덜 들여다볼 것 같은 분이 생각하는 그 발언이 저한테 머리를 꽉 이렇게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은 안 변해요. 죽으나 사나. 이런 짓을 해도 찍으려면 찍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우쳐야 될까요? 이번엔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지금 야당의 지위에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라는 거대한 검찰 독재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하면 안 되고요. 당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대하고 협력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이번 총선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놓치면 저희들이 역사에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연대해야 됩니다. 단단히 심판해야 됩니다. 성일정 의원은 어떻습니까? 또 이토 유로붐이 인재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죠.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모를 남기고 금괴를 가지고 상해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본 해군에 총사령관을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제도가 없을 때 장학금을 금괴를 훔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고 그 금괴를 갖고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개화시키고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었던 그런 선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 저렇게 훌륭한 인재를 암살을 해버리다니 우리 안중근 의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부승찬 대변인 성일종 의원이 우리 안중근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일본의 훌륭한 인재를 이렇게 없앴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가서 고개 숙여서 사죄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참 이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국방위에서 또 오래 했고 누구보다도 이제 국가안보라든지 역사관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싫은 소리, 그 다음에 말 안 되는 소리는 하지만, 야,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무슨 평가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 진보만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이번은 좀 다를 걸로 보여져요. 이번은 왜 다르냐 하면요.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일대 혁명 같은 공천이 이루어졌거든요. 뭐냐면 과거에는 조직
을 동원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공천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했다면 이번에는 자발적 결사대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게 일 안 하고 그다음에 사상이나 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사전에 후보에 올리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오히려 정치인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성일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일종 의원도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나. 예. 네. 요즘에 우리 애청자님들 참 오행시, 삼행시 겁나게 잘 지으세요. 어제도 이채양명주 오행시 멋진 글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이 성일종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셨는데요. 구계영 기자님 성일종 이름 좀 떼주세요. 성질나서 정말 일본으로 가라. 성일종 가서 종놀이해. 일본 종 사랑받을 거야. 아이고 참. 또 이런 변함없이님 재밌는 호를 만들어서 붙여주셨네요. 난교 예찬, 봉투 우택, 이토 일종, 일배 태우, 파티 덕흠, 친일 수연. 아이고 대단들 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정말 이번에 한일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기현 후보님. 네. 그 지역 유권자들 배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헌법은 공부는 한 사람들인지, 특히 검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했을 텐데 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조항만 외워서 시험 본 것이 아닌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헌법 전문에 분명히 적혀져 있는 대한민국의 공국의 정신을 정말 이분들이 뒤집어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적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대통령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보여줬던 많은 행동들, 3.1절 8.15 때 했던 말들, 그런 말들 다 복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나라 갖다 바치게 생겼습니다. 모르면 배우기라도 해야죠. 일본 총리가 밥 먹으면서 독도 얘기 꺼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럴 때는 프로토콜이 있다니까요. 일본이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평소 공부가 돼 있다면 벙어리처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을 못 해요. 오늘 2부에서는요, 한동대 교수로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던 김준영 교수님, 이번에 조국혁신당 영입인재로 들어왔던데 이 외교 안보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부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채양명주를 외치지 않더라도 이채양명주가 이번에 자꾸 이렇게 떠오릅니다.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지금 이종섭,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 얘기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역사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김건희 가만히 숨어 있는데요. 언제까지 숨어 있을까요? 꽁꽁 못 나오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요, 300석 다 가져오면 됩니다. 부족하면 200석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하고 설치고 돌아다닐 겁니다. 당장 못 갔던 나라들 빨리 가자고 난리칠 겁니다. 그 꼴을 봐야 합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전마마 수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방탄이라고요? 방탄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방탄 얘기를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단 김건희 여사하고 검사 시절에 총 수백 건의 카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긴밀한 관계인데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이야말로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김건희 방탄 연대이고 김건희 옹이 연대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중전마마 방탄 연대다. 중전마마에 대한 수사부터 하고 즉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의부터 하고 저에게 왈왈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방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뭐 한동훈도 입만 열면 그러지요. 근데 한동훈의 오른팔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번에 조국혁신당 만든 거 방탄하려고 만든 거다. 이미 총 맞아서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방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 한번 들어보죠.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해서 국회를 방탄장으로 삼겠다고 지금 총선에 출마하고 계시고 본인의 과거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도 언급이 없이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뭔 일만 있으면 특검법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정치를 그 나쁜 정치를 금방 습득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 부승찬 후보님 과연 누가 도둑이고 누가 몽둥이를 들었고 누가 방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몽둥이를 들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야, 진짜 이게 보면 참 세상은 요지경 같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딸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김건희는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뭐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한동훈 본인에 대한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이제 불법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장관은요. 당할 대로 다 당해서 이제 더 이상 당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조국 장관의 이 발언은 상당히 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올곧은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정의에 맞서는 거는 정치인이 해야 될 도리고 과거에는 학자의 모습이나 이제 선비의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이 듭니다. 이게 후보님 방탄정당 그러는데 지금 누가 방탄입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심판하실 텐데요. 이미 아까 부승찬 후보 말씀하셨듯이 조국 수석,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모두 검찰 수사와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조사도 않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은 의혹 덩어리들이 지금 국정운영의 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누굴 보고 방탄정당이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경 기자님. 네. 되게 이제 선거를 칠 때 각 정당이 딱 캐치프레이즈도 정하고 어떻게 아젠다를 하나 세워서 이제 계속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맨 처음에 운동권 심판을 들고 나와서 맞습니다. 네. 그걸로 선거를 치러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권 심판도 좀 흐지부지 됐어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정청래 지역구의 함은경을 공천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운동권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일이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방탄정당 네. 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아마도 운동권 심판론이 생각보다 유효하게 지금 영향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면에는 조국 혁신당이 생각보다 너무 뜨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식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레거시 미디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월요일자, 화요일자 이틀 연속으로 머릿기사로 조국 혁신당을 다룹니다. 하루는 민주당보다 앞선다. 둘째는 총선의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긴장해라 너네.
정신 차려라. 이러다 선거 진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청산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조국을 겨냥한 지금 조국 황혼화 방지법이라는 것도 지금 뭐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이. 결국 뭐냐면은 징역형 선고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돌려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어떤 공천을 했는가? 그 사면을 해주고 공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에서 또 방탄이겠죠. 예를 들면 청주에 출마한 김진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정수석실로 민정비서관 근무를 할 때 국정원의 특활비를 불법 수수를 한 겁니다. 유죄 확정이 됐어요. 사면을 주고 공천을 줍니다. 그리고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경남에 지금 후보로 나와 있죠. 사천인가에. 이분도 어떻습니까? 사면을 주고 공천장을 줍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유죄는 방탄이 아니고 풀어준 건 방탄이 아니고 반대로 조국이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된 건 방탄이다? 이거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 보여집니다. 네. 방지법 만든다고요? 그러면 선고 받은 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사면시켜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낸 그쪽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참, 이 뭐랄까 기본 양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하면 몽둥이 타작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장동욱이 저는 몽둥이는 내 건데 도용하네. 아이고 나오누리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아까 이종섭 조사한 거 얘기하신 거죠? 4시간 조사 우병우가 검찰 가서 팔짱 끼고 웃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변호인을 했고 또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그거 한참 전 얘기 아니냐 탄핵을 얘기하던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진두지휘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뭣도 모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 선대위원장 해도 그 선거 이길까 말까 하고 이번에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쉬고 싶은데 너무나 절박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 그야말로 대구에서 민주당 어떤 그 역사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한 사람 졸졸졸 잘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대표들 다 물리치고 지금 대표 앉아가지고 혼자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방 근본이 드러나죠. 미천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하는 것마다 이재명 끄집어내지 않고는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 부승찬 후보님 요즘에 한동훈 보면은 상당히 그 좀 초조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말도 좀 더듬고 당황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좀 느껴지죠? 예, 많이 느껴지고요. 미천이 지금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올 때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모든 거를 총괄하고 공천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읽고 그거에 맞는 또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본인은 피의자만 갖다 놓고 속된 말로 조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언어를 이해하고 정치공학을 이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때요? 근데 구계영 기자 이번에 도태우 같은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공천을 유지를 해요. 이제 한동훈 말빨도 안 먹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마도 본인도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태우 후보에 관련된 진퇴와 관련해 가지고는 비대위에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토론을 했고 다수의 토론자들이 그런 역사인식의 잘못됨을 지적을 하면서 뭔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단칼에 공관위원장이 잘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를 원톱으로 이끌겠다고 한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한데 그런 말빨이 먹히지 않는 효과는 지지자들에게 어떤 암시를 주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꼭두각시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불과 지금 27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영을 가지고 과연 선거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쪽의 관계자를 한 분 만났는데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판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이기현 후보님 지금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유권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가장 절대적인 시대 정신 좀 다시 이렇게 끌어오르는 걸 좀 느끼십니까? 네, 느낍니다. 원래 기저에 있었고요. 최근에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죠. 물론 이제 여당은 아시다시피 정무적 보장이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최소화된 것으로 보였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무서워합니다. 대통령 무서워하고요. 덤볐다가 내가 다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고 아이 무릎 꿇으면 어디 보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것이고요.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공천이 쉽지 않아서 본인이 대통령이고 본인이 총재였음에도 새정치국민을 깨고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언론에서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도 쓰고 뭐 이런 표현을 써서 했습니다만 그만큼 공천은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잠깐 흔들렸던 것인데 지금 다시 길에서 나가보면 민주당의 공천이 이제 일부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많은 혁신적 공천 자금들이 있었네. 시스템 공천이 드디어 현역원들을 물갈이 해내기 시작했네. 사람이 바뀌었네. 그럼 뭔가 해내겠지라고 하는 특히 정권 교체를 토대가 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 혁신적인 공천을 해내고 있네라고 하는 흐름들이 지지층 내부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인사해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중현이님,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차량용 스티커는 언제쯤 나올까요? 총선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세월호 리본처럼 널리 퍼져나가게 서둘러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영입이 된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이번 선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후보님, 부승찬 후보님 빨리 이제 지역구 가셔서 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구계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예. 그러면 이채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